네, 안녕하세요. 인사하셔야죠. 네, 오늘 또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첫 시간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으로 저하고 어떤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궁금한 게 지금 혹시 현업에 계신 학생이신가요? 그럼 지금 학부 네, 졸업하고 네, 이직 준비하려고.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이쪽에 전혀 다른 저는 스포츠 분야죠. 아, 전혀 이쪽에는 네, 전혀 문의 아니시겠네요. 네. 아, 그렇구나. 사실 저희 이 직업을 이제 전망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뭐 최용호 강사님께서 그 오리엔테이션 그 강의를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으셨으면 저희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다 아실 거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또 전개돼 나가는지 그런 직업인 거는 대충 좀 알고 시작은 물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저는 원래 좀 그런 사이트에는 잘 안 들어가는데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어떤 사이트에 좀 들어갔는데 좀 유명 사이트에 손해사정사에 관련된 어떤 한 분이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직업이 이 자격증이 메리트가 있는 직업일까? 뭐 그러면서 퀘스천 마크를 딱 남기셨는데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자격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 변호사나 뭐 법무사나 저희가 그렇게 바라는 그런 유망직종의 그런 자격사들도 다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있는 저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강추해요. 그래서 그분은 나름대로 이직을 못하셨다고 그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자격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일반화가 될까 좀 염려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러한 마음의 결정을 이미 잡으셨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부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딱 읽고 반드시 이제 강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수험생 시절을 분명히 겪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주변의 얘기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뭐 이 강사가 뭐 좋다, 저 강사가 좋다, 이 학원이 괜찮다, 저 학원이 뭐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흔들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따라가 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손해사정사 경력은 길지는 않아요. 제가 2016년도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찌 보면 이런 수험생 시절을 같이 한 그런 시간이 굉장히 최근인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강사 경력으로는 지금 15년 이상 강사 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저는 반드시 저희 학생들을 또 저도 계속 가르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며 학생들과 함께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뭐 학자 출신도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 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과목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 목적은 분명히 시험에 합격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단언컨대 좀 어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금제만큼 저를 통해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큼은 이 과목으로 인해서 가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제가 할 거고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그 약속은 100% 지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보 강의를 했었고요.
자보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이페스에서 지금 근제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지금 근제 강의를 이제 이렇게 맡게 됐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저희 전략이잖아요. 자격증 시험이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이거든요. 같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하지만 같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해도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고 전적으로 이 시험에 매진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현업에 또 종사를 하시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누가 유리하겠어요?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유리하기도 하고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여기 돌아가는 그런 룰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유리할 거고요. 그쵸? 그래서 똑같은 일반적인 그런 공통적인 그런 조건은 분명히 아니에요. 물론 내가 받아들이고 뭐 습득하고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만의 그런 정도의 룰은 있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조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같은 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 안에서라도 그게 평범하게 그렇게 우리가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도 공부를 할 때 현업에 종사를 하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수험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쪽의 일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전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지금 현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일을 시작하는 분들하고는 정말 그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가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하고 그런 차이들을 좀 좁혀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밖에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 제자 중에 그 이제 당시 말에 의하면 뭐 6개월 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학생이 있었어요. 게다가 전업주부고 아이가 둘인. 네네. 그런 제자분이 있었는데, 정말 자주 이렇게 메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저하고 피드백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을 해서 다른 합격생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분 합격한 게 참 기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강사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좀 피곤한 일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메일도 오픈해 드릴 거고 수시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제가 물론 학원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거기서 이제 올려지는 질문들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 정말 궁금한 거 그리고 또 어쩌면 공식적인 그런 사이트에서는 이런 걸 질문하면 얼굴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수준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메일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전적으로 물론 강사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자주자주 뭐 그렇게 빨리 피드백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거고 글쎄 2018년도 시험을 혹시 이제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책임 문제는 작년에 좀 강의 받으셨는데 지생원장님 그 온라인으로만 잠깐 들었거든요. 그때 되게 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럼 시험을 치르셨어요? 시험을 치르지는 않고 그냥 강의를 좀 듣고 네, 1회 동안 19년도 것만 이제 목표를 잡고서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래서 사실 그 2차 과목 4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을 보통 수험생들이 말할 때 자동차 보험으로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해요. 이 과목이 제일 어렵다. 그리고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8년도 시험은 약간 예외였어요. 2018년도 시험은 이제 그냥 짧게 그냥 근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근제라는 과목이
시험이 저희가 90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9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시험을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시간이 정말 지나가요.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험을 제대로 풀고 정말 그 답을 공백으로 남기지 않고 나올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합격이 보장될 정도 그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우리 시험인데 이번 시험은 2018년도는 특히 문제가 문제 문항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의 그런 난이도의 깊이보다 문항수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정말 제 시간에 그 시험을 제대로 풀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제 보통은 이제 모의고사 때 답안 첨삭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답안을 이제 그때 보통은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동차를 목표로 하지 않고 뭐 전에 시험을 치렀던 그런 뭐 재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기본적인 게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답안 연습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그 해 목표로 해서 그냥 시작하는 그런 학생들은 이미 약간은 늦은 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늦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강의 지금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게 기본 강의잖아요. 기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전 시험에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서 기본 강의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뭐 진짜 가나다라처럼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시작을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짜여져서 글이 되고 어떻게 돼서 책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모의고사나 뭐 계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답안을 작성하면 저는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커리큘럼 나오면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뭐 12월쯤 이쯤에서 2차 과목을 조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뭐 1월부터 1차 과목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 암기하고 계약법이 특히 어려우니까 계약법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4월 이후부터 1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2차를 시작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업에 종사하시고 계셔서 어느 정도 이쪽 일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재수하고 계셨던 분들 뭐 재수 3수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조금 기본적인 부분들이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랑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그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그 눈높이만 맞추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수업을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본인들이 그런 스케줄을 잡으실 수 있을 만큼 노하우는 쌓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맞춰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혹시 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냥 강의만 들으시고 이렇게 뭐 필기를 하신다든지 그런 경험은 전혀 없으시죠?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강의 듣고 아 이런 부분이 아 그렇구나 하고서 교재를 보면서 그냥 이해만 하셨지 그거를 다시 뭔가에 옮기거나 그런 훈련을 별로 안 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강조를 할 거예요.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약술에 나올 법한 것들도 언급을 해드릴 거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거는 어떻게 답안을 써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게 모의고사 시간에 한순간 확 와닿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 시간 되면 우리가 다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들을 하는데 대부분이 답안 작성을 못해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다 보면 한 중간 정도 모의고사를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써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은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시험이 90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머리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꺼내서 답안지에 그걸 채워서 나와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제 교재를 혹시 오늘 처음 보신 건가요? 처음 봤어요. 그죠? 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교재를 한번 쓱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좀 심플해요. 심플하고 뒷부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40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실제로 답안 작성하는 이런 사례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보면 어떠세요? 240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실제 시험지 모양이거든요. 어떠신 것 같아요? 되게 간결하고 답안이 엄청 심플하죠.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법률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분명히 알고 지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떠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결국은 우리가 왜 보험금이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그거 전적인 그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법률적인 거는 우리가 법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변호사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수준의 만큼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장황하게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그냥 중요한 포커스만 딱 맞춰서 답안을 딱 작성하고 90분 안에 우리가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그 답안을 다 작성하고 나올 수도 있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야만이 합격을 하고요. 아무리 장황하게 뭐 1, 2번을 막 늘어뜨려서 쓴다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이 여백으로 남아있다면 그 시험은 가락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맞출 거고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답안 우선 긴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그냥 중요한 내용만 거기 안에 딱 들어가 있어서 시간 안에 딱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는 강사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이 길을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가 갔던 그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와서 합격할 수 있는 길을 그냥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또 학생들이 또 바라는 거 그거잖아요. 이 강사가 나를 합격시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오신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는 거지, 뭐 제가 뭐 존경받는 뭐 선생님, 뭐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선생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합격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게 바라는 거고, 저 역시도 그런 이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걸었던 그 학교의 그 길을 그대로 그냥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시험이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게, 왜 난이도가 있냐면, 다른 자격사 시험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자격사 시험에 비해서. 과목 수도 적고, 혹시 뭐 그런, 뭐 법무사 시험 과목 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마무지하거든요. 다른 이제 자격사 시험에 비해서 과목 수도 적고,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목도 적은데 난이도가 조금 있는 이유가, 과목은 적지만 정말 그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범위가 넓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의학도 우리의 신체가 사실 하나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있지만 그것을 광범위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대를 몇 년을 다녀요. 그거를 한순간에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 그거를 좁게 범위를 좁혀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험이 난이도가 있는 것이 과목은 적지만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학생들 중에는 문제 하나를 굉장히 한음을 파듯이 굉장히 깊게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 정도 선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믿고 거기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정을 해주는 그 범위 안에서만 공부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떨어지는 가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게 한 해 정도는 뭐 시어머님이 안 따라줬다든지 아니면 뭔가 실수를 했다든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 해 한 해 계속 거듭되면 뭔가의 공부 방식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잡아줄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제가 자동차 보험은 이제 가장 많이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시는 게 사실 생소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의학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외울 것이 많기 때문에 암기에 약하신 분들은 의학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근제 같은 경우는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좀 어렵고, 그리고 과목 이제 보험도 여러 개지만 그 여러 개의 보험이 같이 만나서 중첩이 됐을 때 어느 보험이 먼저 적용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저와 함께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2차 과목 4과목 중에 제일 안 좋아하는 과목이 근제였어요. 첫 스타트를 나름대로 실타래를 이렇게 살살살살 거는 제 공부 방식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살살살살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당겨 보니까 엉켜버리는 그런 스텝이 처음부터 꼬였던 거죠. 저는 공부를 그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근제를 강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학생들에게 열어주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차라리 참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게 그런 경험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할 거고, 저희가 지금 커리큘럼이 저기 12월 거의 말까지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그 동안 어느 정도, 물론 계산 문제랑 실전에 이제 모의고사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 강의 끝나고 나가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본 강의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약술 정도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답안에다가 슬슬 쓸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좀 단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나갈 거고요. 좀 따라와 주시고, 때로는 제가 과제를 낼 수도 있어요. 과제를 내면 욕하지 마시고 좀 네, 그래서 좀 거기에 좀 맞춰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기본 강의 전에 조금 뭐 여러분들 먼저 이 길을 간 선배로서 그냥 좀 몇 마디 좀 나눈 거고, 이제 기본 강의를 조금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